안녕하세요. 양반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뜨거웠던 6가지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물론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핵심만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퇴직연금 점검입니다. 무엇이 적발됐는지와 지금 당장 대처법의 대비를 보여주었죠. 금감원이 퇴직연금 사업자 45곳을 점검했어요. 핵심 이슈는 만기 재해치와 관리 소홀입니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적발됐는지에 집중합니다. 만기 뒤에도 같은 예금 상품으로 자동재 가입을 방치한 사례가 많았고 더 유리한 상품을 적극 안내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하청기업령에서는 적립금을 오래 그대로 두는데도 운영 권유가 부족했고 계열사 상품을 우선 제시하거나 고금리 상품을 큰 기업에 몰아준 관행도 많습니다.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한 위법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제재 방침을 강조합니다. 연합뉴스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법을 밟습니다. 만기 재해치 대신 상품은 비교해 갈아타는 걸 검토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이전이 필요하면 현금 이전보다 실물 이전을 고려해 손실을 줄이라고 설명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수치도 붙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만기 재해치 비율이 약 72%, 900인 이상은 약 31%로 차이가 크다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였나를 적발주시고 연합뉴스는 지금 무엇을 하면 좋나를 실천 중심으로 다룹니다. 둘째, 특별재판 토론이 추진 독립과 법리, 정치적 우려가 맞붙었습니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것이랍니다. 한겨레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중심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는 판단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추진 동력을 강조합니다. 다음 주 지도부 논의와 특검 3법 처리 가속 계획도 함께 전합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사안을 보면서 다른 면을 비춥니다. 당 내부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입법 독주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이 국회 추천을 포함한다는 점, 여론 부담과 지도부의 신중론도 함께 짚습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왜 주질 하나에 답하면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추고 경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답하며 법리와 정치적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셋째, 법사위 충돌이 있었습니다. 회의 운영 폭탄 vs 간사 자격 공방 포인트가 달랐죠. 국회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사실상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간사로 정했지만 안건에서 빠지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회의가 엽기적이고 독단적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독재를 외친 장면을 부각했습니다. 나 의원도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반면 연합뉴스는 민주당의 강요를 크게 다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라며 간사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이 초선 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비판하며 간사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부터 자수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의장은 노선과 막말이 되어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독재적 회의 운영을 문제 삼았고 연합뉴스는 나경원 의원 개인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특검 압수수색 공방입니다. 정치 보복 플레이가 강경 발언, 맞대응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사무처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겨냥해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벌였다고 전해 국민의힘이 이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 외친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국힘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장동혁 대표의 거친 발언을 크게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을 법의 칼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부정하며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보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 영장은 범죄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판타지 소설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했고 한겨레는 국민의힘의 강한 언사와 맞대응 방침을 전면에 실었습니다. 다섯째, 조국 혁신당 대변인 탈당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외면 주장과 절차 완료 반박을 나란히 보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까지 탈당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조선일보는 강미정 대변인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한 장면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당내 조력자와 지역위원장까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도 전했죠. 이어 조국 혁신당이 피해자의 무대로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반박했지만 기사 전체의 초점은 강 대변인의 절규에 맞춰졌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조국 전 대표가 침묵했다는 강 대변인의 지적을 크게 실었습니다. 동시에 혁신당이 외부기관 조사와 인권특위 전문까지 거쳤다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반박을 강조했습니다. 즉 같은 사안을 두고 조선일보는 탈당 기자회견의 폭발적 메시지를 중심해 한겨레는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과 절차적 대응을 나란히 보여준 셈입니다. 정리하면 한쪽은 피해자 외면과 절규에, 다른 한쪽은 친목 논란과 방어 논리에 방점을 찍은 보도였습니다. 여섯째, 김주혜, 후계설, vs 비핵화 공백,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통일부가 밝힌 입장을 두고 언론의 초점이 갈렸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방중에 동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가 후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4대 세습 후계 자서를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부각했죠. 김주혜가
노동신문에도 등장하며 후계 신고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반면 연합뉴스는 북중국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친선을 과시했지만 과거와 달리 비핵화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중국의 구조적 입장 변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연결됐습니다. 같은 통일부 브리핑이지만 동아일보는 왜 후계서를 연합뉴스는 비핵화 빠진 회담을 핵심으로 잡은 겁니다. 여섯 가지 이슈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어떤 시선이 더 설득력 있었나요?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